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 가족 여러분,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일단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세는 현재 이제 12월 달 들어서 산타 랠리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였죠. 아쉽게도 이제 바로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이 고스란히 이제 코스피에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바로 이제 FOMC 이와 관련돼서 자산 매입 축소를 하는 데 있어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소식에 투자 압박감으로 증시가 초반에는 상승을 하다가 하락세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조금 들어오다가 조금 이제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FOMC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12월 달에 증시 향방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결과는 바로 내일 나옵니다. 내일은 12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증시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앞으로 12월 달 증시 향방에 따라 전망치도 어떻게 갈지 한번 차근차근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삼전불패 가족분들, 지금은 화면에 보시면 이분 누구일까요? 정말 잘생긴 한 청년이 깃발을 들고 당당하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고 이건희 회장입니다. 정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회장인데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이자 세계 시장에 으뜸이 되기까지 정말 험난한 길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궈낸 위대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 전망치 또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죠. 네, 4차 산업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정말 많은 신사업을 토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량한 미래 전망치가 매우 밝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순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좀 불패 가족분들 기억나시죠? 올해 바로 3분기였습니다.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정도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지만 증시에는 그대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었는데요. 이 순간에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미래 전망치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삼전불패 가족분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위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1983년, 사실 1983년도에는 제가 태어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근데 요 시점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진출을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었는데요. 요때 시작을 한 겁니다. 좀 써드릴게요. 반도체 시작. 그러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선포를 할 때만 당시에도 그 누구도 이 같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의 도전을 무모함으로 치부하기 평가를 하기도 했었죠. 무모한 도전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1980년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좀 장악을 했던 정말 잘 나가던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네. 일본은 냉소가 상당히 심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랑을 상당히 많이 하는 시점이었는데요. 원래 약간 나라 욕을 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거나 일본의 한 기업의 연구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절대 반도체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라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제 현재 삼성전자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반도체 대표 기업으로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본은 목락의 길에 접어든 지 오래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무모한 도전을 했는데 지금 어떤가요? 정말 세계 글로벌 시장을 점령할 정도로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 불을 땡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바로 답이 나오죠? 화면에 보시다시피 고 이건희 회장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1974년 경영진의 반대와 주변의 우려 속에서도 한국 반도체 인수를 강행을 했습니다. 왜 강행을 했을까요? 자원이 없는 한국은
첨단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기술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불과 어떻게 보면 10년치를 미래를 내다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구안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1983년도 요때 2월 달에 고 이건희 회장의 부친이자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은 일본 도쿄에서 왜 우리는 반도체 사업을 해야 하는가라는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 돌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일본은 비웃었습니다. 일본의 이제 미쓰비시 연구소 여기에서는 삼성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를 대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보고서를 또 작성을 했어요. 삼성전자는 성공할 수 없다. 얼마나 삼성을 싫어했길래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는 5가지로는 한국의 작은 내수 시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취약한 산업, 세 번째로는 부족한 사회 간의 간접 자본, 그리고 네 번째로는 회사의 열악한 규모, 그리고 5번째로는 빈약한 기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업이 좌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냉소한 당시 이제 세계 디램 시장의 주도권이 자국에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디램의 시장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장악을 했지만 198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제 NEC, 도시바, 히타치나 미쓰비시 이러한 이제 일본 기업들이 고성능 기업에 디램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끌어 나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반도체 역사관에 따르면 1987년 일본의 디램 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할 정도로 정말 잘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제 1990년도부터 판도가 완전히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존까지 디램의 주요 수요처는 기업용 대형 이제 컴퓨터였지만 이제 갑자기 PC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PC 보급 확대로 인해서 개인이 주 소유자가 되면서 디램의 크기가 줄고 가격이 저렴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같은 이제 흐름세를 읽지 못하고 값비싼 고성능의 디램 제조에만 매달리면서 수익률 개선에 때를 놓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못 읽었어요. 실제로 일본에 이제 히타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정말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히타치 제작소 이제 연구원 출신인 유노가미 이제 다카시는 2011년 펴낸 일본의 반도체 패전 저서에서 과잉 기술과 과잉 품질의 제품을 고수하는 고질병으로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서 일본 반도체 산업이 쇠퇴가 됐다라고 직접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비메모리 1등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디램, 요 디램이죠. 디램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기술력 또한 뒤처지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월등하게 1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디램에 대한 시장 점유율, 그리고 낸드 시장에 대한 점유율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1983년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디램을 개발한 삼성전자는 9년 만인, 그러니까 1992년 요때 이제 세계 최초로 64메가 디램에 대한 반도체를 선보이며 이듬해 글로벌 1위에 도약을 했습니다. 이후 이제 30년가량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죠. 낸드 플래시 역시 2002년 이제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선 뒤에 20년 동안 왕자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선조파여러분들. 반면에 일본은 어떨까요? 존재감 자체가 없습니다. 미미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NEC와 히타치는 합작인 일본의 최대 디램의 업체 엘피다는 2012년도에 파산을 했고요. 도시바라는 회사는 2017년에 메모리 사업부를 완전히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키옥시아
네, 보이시죠? 그나마 2위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 이제 회사가 있긴 한데요. 그러나 1위인 삼성전자 점유율 격차가 15% 넘게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준 또한 뒤처진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러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자체가 앞으로는 더욱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만하면 안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격차는 앞으로도 더욱더 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이 차이를 가감히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넓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133조라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세계 1위에 도약을 한 다음에 반도체 비전에 대한 2030 추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텍사스주, 그러니까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20조가 되겠습니다. 이 막대한 금액을 미국 내 제2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비메모리 육성에 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의지도 강력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조표분들 정말 다방면으로 삼성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봇 그리고 AI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이동통신 정말 안 하는 곳이 없고요.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기 때문에 정말 투자할 가치가 너무나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초표 가족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